네, 안녕하세요. 면쌤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하반기 농협은행과 농협계열사 논술 대비 특강을 진행을 할 텐데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약술과 논술 그리고 NCS로 필기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물론 약술과 논술도 중요하지만 NCS와 그의 전공 지식이 조금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 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NCS와 필기가 됐는지 검토를 해주시고, 또 약술 논술에 아예 안 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약술 논술에 알고 쓸 수는 있도록 제가 벼락치기용 강의를 조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이 벼락치기 강의를 많이 찾으시고 또 언제 올려주시냐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이 벼락치기 강의 보시고 필요한 지식, 일부 지식이라도 조금 갖고 가시면은 그 논술장에서 아예 못 쓰시지는 않고 그래도 여기서 공부했던 주제를 조금이라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벼락치기 강의 진행을 할 거고요. 약술 같은 경우에는 농업과 농협에 대한 이해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되고, 논술 같은 경우에는 경제금융시사에 대한 이해가 나오게 되고 또 디지털에 대한 게 나오게 되는데, 둘 중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경제금융시사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벼락치기용 교재는 정말 이 하반기 시작할 때부터 많이들 찾으셨어요. 그래서 벼락치기용 교재 댓글에 있으니까 구매 희망하시는 분들은 링크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지난 하반기 강의와 비슷하게 주제만 변경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지난 하반기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바뀐 주제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술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봤을 때, 약술은 뭐 용어에 대한 의미와 정의를 묻는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대응 방안과 해결 방안 그리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농민신문을 통해서 의견 정리와 수치 정리를 한 번씩 해주셔야 여러분이 이거를 조금 아는 척하면서 쓸 수 있겠다라고 하실 수 있어서 수치 같은 건 기본적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농민신문에 주로 나오는 키워드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사설에 있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중요하니까 사설까지 나온 거라고 생각해서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이 농민신문 들어가시면 사설 섹션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약술 주제는 뭐가 나올까 좀 고민을 해보았을 때, 제가 지난 기출들을 기반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들을 조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퇴직 풀제의 의미와 농가에 미칠 영향,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은퇴직 풀제 자체에 대한 개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공형 계절근로의 활성화 방안과 농협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상기후로 지금 변해가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이상기후 때문에 이 재해보험에 대한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기후가 농가에 미칠 영향과 대비 방안, 그리고 이번과 관련해서 농촌 인력난 해결 방안, 그리고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번에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의미와 기금 증대 방안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농상생 해갖고 현재 뭐 예를 들어 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충남처럼 한 도 안에 도시와 농촌이 이제 공존해 있다면 이 도시와 농협에 있는 지역 농협 간 좀 공존하는 것들이, 협력하는 것들이 좀 많다고요. 그래서 도농상생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식량 자급률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리고 식량 자급률에 관한 것, 그리고 생활인구, 그리고 6, 7번은 조금 공부해 두셨으면 좋을 주제라 제가 모아뒀어요. 농촌 관광이나 농촌 유학 확대 방안, 농가소득 증대 방안, 뭐 이런 것들은 생활인구와 합쳐서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화해나 꿀벌, 양봉, 얘는 특히 이번에 등급제 시행한다고 하니까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쌀이나 과일 소비 확대 방안 찾아봐 주시는 거,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는 사실 언급이 된 지는 꽤 됐지만 그래도 또다시 이번에 개정이 된다고 하니까 고향사랑 기부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 논술에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체적으로 농협 계열사에서 경제 논술은 금리에 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금리가 전체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한미 금리 역전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과 금융기관의 대처 방안이라던가, 아니면은 가계부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에 미칠 영향과 금융기관 대비 방안, 금리 인상 시 가계부채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아무래도 고령화가 현재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연금 시장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고 이랬기 때문에 연금 시장에 대한 질문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금융을 다루는
공공부처에서 나왔던 질문인데 이금융권 부실 대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은행권이 대비하거나 또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다고 해서 이런 거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빅테크 기업이나 인터넷 은행에 대한 거는 현재 각 은행 면접에서도 계속 물어볼 정도로 이슈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은행이 어떻게 대비해야 되냐 이런 거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에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그리고 은행 대리점제가 도입이 된다거나 혹은 연이어서 지점이 폐쇄되고 있는 지금 은행 점포의 역할과 활용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자영업자나 기업 고객이나 저소득층 금융지원 방안은 무엇이냐 이런 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살펴봤을 때 농협 같은 경우가 대체적으로 기업 고객, 기업 금융 이렇게 딱 초점을 맞춰서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뭐 워크아웃 제도의 폐지라든지 아니면 한계 기업에 대한 질문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금리 역전에 대한 내용을 쓰실 때 기업 고객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작성을 해주시는 연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고객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나 비금융 사업, 현재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비금융 사업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무엇이냐 이런 것들은 한 번씩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제논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하고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뭐냐 은행과 금융과 가계에서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냐 너의 의견은 무엇이냐 이런 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금리 역전, 가계부채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쭉 작성을 해봐 주세요. 금리 역전해놓고 미치는 영향 쓰고 대응 방안 쓰고 역할 쓰고 의견 쓰고 이것만 해두셔도 아마 논술장 가서 웬만한 건 다 작성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제 논술 작성하시는 방법은 서론에서는 시사 이슈에 대한 현황이나 개념에 대한 정의를 한 번씩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의미를 묻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있어 라는 거 언급을 해주시는데 만약에 이게 논술 질문이 그래서 이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이 영향을 서론에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론 첫 번째로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본론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해결 방안, 질문에서 요구하는 바 작성해 주시면 되고 결론에는 뭐 그렇게 우리가 대처했을 때 기대 효과라든지 아니면 사회나 농가나 농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농협이 나아갈 방향 이런 것들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약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뭐 이 경제 이슈에 대한 관련 수치가 어느 정도고 현재 흐름이 어느 정도고 농협은행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돼 라는 지식을 아는 만큼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선생님 너무 뜬금없이 제가 아는 지식만 쓰는 게 좋은 걸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물론 논술은 논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논술은 내가 이거를 이만큼 알고 있어 라고 또 어느 정도 자랑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는 지식이 있다면 최대한 껴맞춰서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경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금리 때문에 환율이 어떻게 되고 물가가 어떻게 되고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자연스럽게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흐름을 아마 필기 붙으실 정도면 다 이해를 하시겠지만 그 이해하시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준비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각 주제나 금융 및 경제 시사에 대한 자료 수집이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벼락치기 자료를 제작을 했고 관련 수치 및 공통적 사용 가능한 수치 수집 제가 이래서도 벼락치기 자료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내가 이 금융 지식을 알고 있다는 근거로 이런 수치를 써야겠다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론 정리해 보시고 본론 정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봐 주시고 서본결 정리해 보시고 전반적으로 이게 다시 밀어놓고 다른 거 먼저 쓰시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이게 말이 되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글 다시 한번 완성해 보시고 시간 재고 작성해 보기 그리고 셀프 피드백 해 보시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셀프 피드백 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론에 이 주제에 대한 이해가 포함이 되었는가 확인해 주셔야 되고 본론에 내가 이런 게 중요해라고 말할 리드멘트가 작성됐는가 확인해 주시고 3번이 제일 중요해요. 본론에 문항에서 묻는 바가 작성이 되었는가를 꼭 확인을 해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론에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근거가 수치를 활용해서 그 체계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가 내가 바빠서 결론을 빼먹고 작성하진 않았는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해서 농협은행 약술과 논술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NCS와 그 외 전공에 대한 게 더 중요하긴 하지만 약술 논술을 안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흐름을 알고 한 문장이라도 쓰시려는 연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서류 어렵게 통과하신 만큼 필기도 통과하셔서 면접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면접까지 쭉쭉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